요즘에 제품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르기닌 먹으면 뭐 안 지친다, 뭐 피로에 좋다 막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르기닌이 뭐 피로 회복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아르기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제가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충제 무엇부터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보충제 추천해주세요. 동면중님 보충제 좀 추천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보충제를 추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동면중님, 제가 예를 들어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보충제가 필요한데 어떤 보충제가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동면중님 그냥 보충제 추천해주세요. 근데 이게 보충제가 추천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뭐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카페인, 뭐 건강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거, 피로에 좋은 거, 뭐 장에 좋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밥을 먹는 건지 보충제를 먹는 건지 막 모를 정도로 막 늘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 인터넷에 이거 좋아요 하니까 그냥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적별로 좀 나누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사야 된다라고 해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만들면서 좀 많이 답답했던 게 야채 파우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야채 파우더 왜 먹냐고. 그러면 100에 99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제가 채소 잘 못 먹으니까 사는데요. 그럼 채소를 잘 못 먹으면 내가 채소를 왜 먹어요? 채소를 먹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타민 때문에, 혹은 뭐 섬유질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건강에 좋으라고 먹는데 안 좋은가요? 별론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나아요. 근데 뭔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효과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거를 왜 먹지? 좀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보충제를 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섬유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채소 파우더에 섬유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식사 보충. 한국인들이 식사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여도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 실질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웬만해서는 얘네들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뭐 바쁘고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플리먼트로 챙겨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급원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루, 귀리가루, 동면중이 이게 보충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파우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충제 분류를 해놨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식사를 잘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내가 식사를 잘 못하니까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닭가슴살이랑 보충제를 먹는 이유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니까, 혹은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약간 좀 이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탄수화물의 근본으로 미숫가루랑 귀리가루, 단백질은 뭐 닭가슴살 보충제. 그러니까 지방은 오메가3에 해놨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빼려고. 왜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3대 영양소인 이유는 에너지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에너지를 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내고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은 뺐어요. 오메가3는 열량을 내기 위한, 칼로리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생리적 효과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는 건강으로 뺐고, 그러면 보통 식사 보충제용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섞어 먹어요. 뭐 미숫가루랑 귀리가루에 뭐 보충제 섞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지방, 그래도 지방을 껴놨어요. 이 지방을 껴놓은 이유는 보통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면중님, 저는 체중이 잘 안 늘어요. 살이 잘 안 쪄요. 그런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방 섭취량을 늘리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꺼려해. 그래서 좀 건강에 좋은 지방, 뭐 아몬드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카놀라유라든지 이런 지방 섭취를 해서 이제 칼로리를 보충을 해주는 게 좋죠. 혹은
뭐 계란이랑 우유도 지방의 이제 좋은 근원이에요. 계란이랑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칼로리가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를 해주시면 좋아요. 우유탄수? 우유탄수는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많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탄단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탄수화물이 보통 전체 칼로리 50에서 60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유의 탄수화물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단백질이랑 지방 비율에서 지방이 오히려 그 비율을 깨요.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이렇게 칼로리를 분배를 하면 그냥 무난해요. 그러면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그 차지하는 칼로리 비율이 비슷비슷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이 더 많아요. 계란이나 우유에. 그래서 이게 칼로리 균형을 깨버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을 알아볼 거예요.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는 뭐 카페인,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스포츠 드링크, BCA, 시트롤린, 뭐 아르기닌, 비트주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즉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인데 유산소 운동이든 뭐 고강도 운동이든 거의 모든 운동에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 효과는 되게 뛰어난데 이거 역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운동. 우리가 힘을 쓸 때 길게 안 쓰잖아요. 영차 하고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꾸준히 먹어서 우리 몸에 로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베타알라닌도 마찬가지. 얘도 로딩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완충 효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체내 산염기가 이제 변하거나 그랬을 때 베타알라닌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이 근육의 완충 효과가 높아져요. 그리고 스포츠 드링크랑 BC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 먹는 보충제인데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공중급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급유를 하면서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급유를 한다라고 해서 출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엔진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스포츠 드링크를 먹으면 전체적인 운동 볼륨은 늘어나지만 스포츠 드링크를 먹는다라고 해서 더 많이 벤치를 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더 많은 무게를 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시간 운동이라든지 혹은 공복 운동에서는 좋아요. 단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 주다 보니까 지방이 안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드링크는 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장기간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 뭐 사이클이라든지 뭐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어울리는 성분이고 BC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빈집털이야. 왜냐하면 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보충제 자체가 스포츠 드링크 말고는 BCA밖에 없어. 나머지 이제 뭐 마땅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BCA가 그냥 여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BCA 자체는 그렇게 효과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BCA는 진짜 운동 중 맛 때문에 먹는 거가 가깝고 효과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운동할 때 좀 빨리 지친다. 그리고 내가 저녁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간다. 근데 좀 중량을 난 치고 싶어. 그럴 때는 스포츠 드링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롤린, 아르기닌, 비트주스.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르기닌 요즘에 말 많죠? 말이 많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제품으로 굉장히 많나요. 그래서 아르기닌 먹으면 뭐 안 지친다, 뭐 피로에 좋다 막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르기닌이 뭐 피로 회복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보충제 뭐 먹으세요라고 보면 아르기닌이 이제 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기닌 이거 그렇게 좋은 성분 아닌데? 차라리 드실 거면 뭐 다른 성분을 드시던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농구선수 이제 영양 상담을 해드리는데 아르기닌을 먹어. 아르기닌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도움 안 될 건데 이제 그냥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빼. 절대 안 빼. 이게 사람들이 요 정력이라는 카테고리가 살짝 걸쳐 있으면 죽어도 안 빼. 이게 효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정력이라는 게 이게 껴있으면 이게 사람이 욕심이 나는지 안 빼요. 그리고 아르기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르기닌을 먹어. 그리고 발기가 잘 돼. 그래서 와 나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잘 서니까 나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 아르기닌을 먹으면 실질적으로 잘 되거든, 그게.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심리라는 부분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뭐 피로에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냐? 펌핑이나 혈관 확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성분이 시트룰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모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의 니즈, 제품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아르기닌 이게 갑자기 확 뜬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는 아르기닌을 한 알, 두 알 그렇게 1, 2g씩 먹었어요. 근데 아르기닌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 얘를. 거의 3에서 9g 정도를 먹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아르기닌이 그렇게 막 액상으로 해서 뭐 5g, 뭐 4g 이렇게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효과 있을 만큼 사람들이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피로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잘 돼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사실 아르기닌 상위 호환이긴 한데, 우리나라 식품법상 시트룰린이 그 식품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르기닌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 비트주스는 훨씬 더 등급이 높은 성분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같은 그냥 산화질소 계열로서 제가 여기에 이제 넣어놓은 건데, 비트주스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아요. 이게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중강도 운동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잖아요. 근데 건강은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먹어야 돼. 이게 진짜 설명을 들어보면 귀가 팔랑팔랑팔랑 할 수밖에 없어. 종합 비타민부터 들어가 보면, 내가 식사가 부실해. 아침 안 먹어. 점심 회사밥 먹어. 저녁 외식하거나 그냥 대충 때워. 식사를 잘 못하네? 바쁜 현대 사회인한테 종합 비타민 필수 아닐까? 오케이, 종합 비타민 먹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핫하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소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 외에도 내 몸에 같이 공존하는 이제 미생물이야. 그러니까 소화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좋대. 그리고 면역에도 관여를 한대. 그래서 얘도 먹어. 마그네슘 아연을 제가 지금 3번째 넣은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 많이 흘릴 경우, 그리고 식품 섭취가 편협할 경우 먹으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원래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성분이긴 해요. 근데 은근 그거 있어. 또 얘도 어줍잖게 그 정력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비타민 D 햇빛을 잘 못 보시는 분들, 얘가 먼저 우선순위이긴 해.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 섭취, 그거 꼭 신경을 써주세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칼슘을 좀 아래다 놨어요. 칼슘이 사실 되게 중요한 성분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건강 통계에서 그냥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 이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건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칼슘 같은 경우에 알약이 너무 커. 알약을 작게 먹으려면 카본 칼슘 먹어야 되는데 탄산 칼슘 먹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도 별로 낮고, 그 다음에 장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칼슘 시트레이트 형태로 먹는다라고 쳤을 때 알약이 진짜 너무 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 3알에서 4알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칼슘이 중요하긴 한데 진짜 손이 잘 안 가는 영양 성분이긴 해요. 그리고 얘가 부족하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칼슘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무기질로서 작용해요. 신경 전달이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이온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부족하면 뼈에서 갖다 써요.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는 웬만해선 부족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먼 미래를 위해서는 칼슘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먹어줘야 되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양 성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격렬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좀 위험성이 있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꼭 드셔주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경우 우리가 계속 그 뼈에 부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하중을 주고 부하를 주잖아. 그러면 울프의 법칙에 의해서 골밀도는 점점 단단해져요. 뼈는 자극을 받을수록 점점 단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 혹은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다, 뼈가 단단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카제인이라든지 뭐 밀크 프로틴을 먹으면 거기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 오메가3.
오메가3도 얘도 사실 좀 먼 미래? 약간 보고 선택을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이라든지 그런 거 보니까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얘도 은근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효과가 있으려면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게는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돼요. 이 오메가3가 진짜 얘도 칼슘이랑 좀 비슷하게 계륵 같은 애야. 먹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뜨니까 그냥 같이 떴어요. 그래서 얘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전 단계를 이제 프리라고 하거든요. 프리가 이제 전이라는 뜻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섬유질이에요. 내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좀 긴 이제 탄수화물 계열들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락토올리고당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고 섬유질도 프리바이오틱스고, 그래서 얘네들을 꾸준히 먹어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이제 해서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떠올랐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아까 채소 파우더. 그러니까 채소 파우더를 왜 먹어? 만약에 내가 채소 섭취가 부족해, 영양성분을 먹고 싶어, 그럼 종합비타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섬유질이 부족해, 그럼 섬유질 성분을 따로 드시면 돼요. 근데 채소 파우더에는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채소 파우더가 섬유질 함량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애매해. 채소 파우더 10g 먹어도 섬유질이 3g, 4g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섬유질은 25g 정도 넉넉하게 섭취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채소 파우더를 먹는다라고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채소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싸요. 우리나라가 방앗간 문화가 잘 발달돼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훨씬 더 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구매를 해서 차라리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채소 파우더는 목적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채소 파우더 드세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채소 파우더 왜 먹어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냥 좋으니까 먹는 거죠. 좋으니까 드세요. 얘 좋아요. 뭐야 그게 너무 근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플리먼트라든지 보충제를 먹을 때는 근거 하에 좀 먹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식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거를 챙기는 게 맞지, 그냥 막연하게 먹다 보면 보충제 가지수만 늘어나고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충제를 정리하면 진짜 많아요. 먹다 보면 끝이 없어. 그리고 또 관절이랑 피로회복, 여러분들 또 요거 많이 챙기시거든요. 관절은 제가 그냥 짜투리랑 넣어놨어요. 관절이랑 피로는. 왜냐면 이 서플리먼트로 챙기는 관절이랑 피로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이에요. 특히 관절 같은 경우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관절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세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얘네들을 먹으면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근데 눈에 띄게 좋아진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관절이 가성비가 되게 나쁜 보충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피로회복도 절대적으로 얘네들을 먹는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뿐이에요. 홍경천 같은 경우는 육체피로, 태아닌 같은 경우는 정서피로예요. 정서적 스트레스에 태아닌은 도움이 되고, 홍경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인 피로에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잠을 설친 다음에 홍경천을 먹으면 개운해진다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충제를 선택을 할 때는 진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가 좋지 하다 보면 진짜 팔랑팔랑 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분들로 해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뽕빠.